안녕하세요. 네. 체감학사 부원장 맡고 있는 강소희라고 합니다. 네. 지금 11월 수능이 끝나서 좀 추워야 될 시기인데 뭔가 아주 춥지가 않습니다. 네. 에어컨까지 켜놓고 이렇게 11월에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각자 어머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애를 중학교까지는 이제 지역에서 가는데 고등학교를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결국은 그런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제가 그 포인트들을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행이나 아니면 이제 영재교육 같은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근데 확실하게 이것만큼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 두 번째는 이제 최우선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걸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대입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대입에서 어떤 점이 제일 유리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뀌는 입시제도, 특히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변화가 좀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가 제일 오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중등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가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철학탕 수와 이제 초등, 중등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포인트일 텐데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우선은 최우선이다. 약간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교 진학이 최우선이다.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떠나서 만약에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현재는 그래도 일단 단기적인 최우선인 목표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실제로 영재학교나 특목고나 자사고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은 물론 아이들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 우리 아이가 과학에서 물리를 너무 좋아한다 라든가 아니면 영어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든가 해서 외고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향이 확실하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가장 사실은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대입의 허들을 낮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을 보내면서 혹시 대입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고등학교 진학이 최우선이라 하시더라도 최종 목적은 대입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대입부터 해서 거꾸로 그럼 대입 준비를 위해서 고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입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역추적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입 전형을 먼저 보시면은 경쟁 인원을 분석하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속한 고등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 인원을 분석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부분, 이제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와주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을 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 인원을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초1, 초2, 초3부터 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 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밑으로 가면은 20만 대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건데, 근데 지금 초5, 초6, 중1, 중2 이 라인을 보시면은 오히려 중3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경쟁 인원이 우리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 인원은 현재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선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시면 내신, 비교과, 논술, 수능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형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전형 요소, 내신을 챙기고, 비교과를 챙기고, 논술 준비를 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이게 어떤 각각의 영역들을 준비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연결시키는 요소들을 그 영역들을 우리 따로 분리를 하거든요. 내신과 수능이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 이게 수능은 수능 점수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능 등급이 이제 중요하죠.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학생부 교과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신 비교과에다가 수능까지도 연관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특히 비교과가 많이 중요하고, 거기에 내신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수능 최저가 들어간 학교들이 있죠. 최근에도 지금 어제 그저께 수능을 본 학생들도 논술 준비를 계속 해왔지만 최저를 맞춰서 이제 학교에 가겠다,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최저가 안 돼서 그냥 바로 정시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능도 어떤 이제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수능으로만 가는 게 이제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요걸 이제 합쳐서 전형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와 전형 유형이 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전형 요소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중에 어떤 거에 더 성향이 맞을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은 전형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가게 될 고등학교의 종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논술보다는 내신, 비교과, 수능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체로 일단은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계고에 그리고 특목고 중에 외국어고 이 두 가지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국제고나 과학고나 뭐 영재고 같은 학교들을 희망을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저는 포커스는 초점은 되도록이면 안양 지역에 있는 일반고랑 그다음에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 같은 외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학생이 몇 등급을 학교에서 맞았는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비교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생이 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역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능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이 전형별 모집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는 안양 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고부터 시작해서 부흥고, 동안고, 평촌고, 기타 여러 가지 의왕리에 있는 백운고, 우성고라든가 과천에 있는 학교들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일반고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이제 영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국고 갔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바꾸는 게 상대적으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반계보러 가서 좀 압도적인 성적을 받아서 교과를 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과 전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많이 적습니다. 보시면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네, 없고 다른 주요 학교,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을 보셔도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 정도의 전형을 갖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일반고 특목고랑 일반고에 있는 자사고 합쳐서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나머지 1,800개가 넘는 학교 중에 일반고가 1,500개 학교 정도가 되거든요. 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은 어떠냐라고 보시면은 종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56% 정도가 종합으로 되어 있고, 이제 지균 같은 경우도 종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울대는. 네, 그래서 종합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합에서는 이제 자사고나 아니면 이제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를 낼 때 학교 이름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를 보면은 그 다음에 네, 그런 부분들 보면 물론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앞으로는 지워지긴 할 건데 표준 편차는 드러나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학생부를 봤을 때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를 공부를 했다 학생이. 근데 일반 물리 일반고에서 하지 않거든요. 대학에 있는 교과인데 일반 물리를 고등학교에서 했네. 그럼 이 학생은 과학고 학생이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판단을 하고 가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고 같이 유명한 학교들도 이미 학생부에서 정말 특별하게 공부하는 영역이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특히 안양예고 같은 학교들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에서 얼마나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수학 같은 경우는 동안고가 20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끼리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미인데, 안양예고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5점이었어요. 거의 평균에 몰려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걸 보면은 이거 외고 학생이네, 이게 바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내신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표준 편차는 블라인드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래도 드러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고대가 논술이 없었는데 이제 논술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는 논술이 없지만 면접에서 이제 논술 요소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신춘 면접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크게 지금 일반적인 학부모님들과는 관계가 없는 게 이제 예체능계 쪽을 이제 기타를 보시면 되고, 정시 비율이 알고 계시기로는 수시 비율이 70%가 높고 80%까지 간다라고 아시겠지만, 이걸 아셔야 될 게 정시 비율이 주요 학교들은 여전히 높습니다. 높고 수시가 높은 학교들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대체로 수시가 높아요. 왜냐면은 정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수시로 미리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방학교들이 수시 비율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 8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 정시 40%는 사실은 이 지금 논술 그다음에 종합 같은 부분에서 교과죠. 교과나 논술에서 최대로 못 맞춘 학생들이 정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시 비율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정시에는 현역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좀 되기가 어려운 게, 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다 챙기면서 내신과 학생부를 챙기면서 수능 준비를 N수생들처럼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 라인에서 이 빨간색과 녹색 정도에서 현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판가름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얘기들을 여기 또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요소고 N수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제 메디컬 계열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는 좀 이제 하나 사진으로 남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일반고랑 이제 외고의 좀 포인트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반고 보시면 학생부 교과 별표, 가장 많이 가는 게 일반고에서 학생부 교과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되도록이면 챙겨야 돼요. 교과만 내신만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학생부 활동도 계속 챙겨가야 된다. 이걸 하나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고, 은수과 정시는 그 이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사고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이 좀 중요하기는 한데, 특기자도 물론 있죠. 근데 정시에도 제가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휘문고등학교라든가, 그래서 그 애초에 1학년 때 들어갈 때부터 내신을 다 수능 문제들로 어느 정도 깔아놓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4등급, 5등급이 현재 9등급 책에서 4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그냥 1, 2, 3학년을 충실히 소화를 하면은 정시로 바로 진학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안 되더라도 재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도 그냥 자사고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한양고 같은 경우는 또 문과 계열 서울대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는 학교고, 학교마다 좀 각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느 학교가 서울대 많이 보는데 어느 학교가 의대를 많이 보는데 이게 아니라 어느 학교가 어떤 전형으로 많이 보는데 이거를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고등학교에 보내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내신 비교과 수능을 종합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 어떤 유형에 맞게끔 가야 되는지, 이 어떤 유형이 결국에는 어떤 고등학교 유형으로 연결이 된다. 근데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좀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거의 1년 전에 시간이 지났고 어머님들이 많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다른 설명회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변별력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학사의 변별력이 아무래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원과목, 투과목, 물리원, 물리투라든가 생물원, 생물투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다 수능에서 빠지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외가 이제 그 수능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뀐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5등급제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그래도 1등급은 하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되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이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오히려 되게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4등급 중후반 정도가 바뀌는 5등급 책의 2등급의 34% 정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현재 11% 정도까지가 2등급인데 바뀌는 등급제에서 1등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책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교과 전형의 수능제도 등급은 강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신 5등급 책에서는 모든 변별력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강화되고, 교과 전형에도 비교과 반영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 해서 종합부가 그 학생부 종합에서 들어갔었던 학생부가 안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접 비중도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1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전형에서 내신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1, 2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소에서 이렇게 내신의 영향력이 소폭 감소, 학생부 교과에서는 정시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소폭 들어가고 학생부 종합 영역도 들어간다. 네. 내신의 영향력이 학생부 교과서 보시면 내신의 영향력이 소폭 감소, 수능 영향력은 조금 증가, 학생부 영향력도 증가를 보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학생부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정시도 정시에서 최근에 서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부를 이제 넣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나 학생부 영향력도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늘 파워포인트에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9등급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하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나누는 게 아니라 80점 이상이면 그냥 만점을 주고 80점, 60점에서 80점 사이면 어떤 그 다음 점수를 주고 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분류한 절대평가 등 과목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내신의 영향력이 무조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넣지는 않았는데 알고 계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1등급을 챙겨야 할 과목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일일이 그걸 다 챙겨서 평균을 내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좀 세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심화 내용이라서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그걸 넣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혹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대평가가 늘어났다,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 부분인데 초등증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겁니다. 근데 일단 초등급 수학 공부의 문제점을 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명제교육에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영마고 진학률이 0.58%. 이거는 이제 의대 진학률보다도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KMO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려운 문제집들을 이제 중등 어려운 문제집들을 푸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이게 지금 우리 아이가 과거 갈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력이 늘 거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늘 거니까 결국에 고등학교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받는 거랑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중등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요소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것이 훨씬 더 우선인데 중등에서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고등학교에 가서 결국 꼭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속도에만 집중된 고등학교. 이거는 결국에 약간 이런 거죠. 우리 옆집 아이 미적분까지 몇 번 끝냈대. 정석책 몇 번 돌렸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회독수로 만족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몇 등급 정도의 점수를 확보했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에서 어디까지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실제로 고등학교 갔을 때 안양지역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몇 등급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내는 자체 테스트 있죠. 레벨 테스트. 그거 말고 고등학교 원하는 학교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실제로 시간적으로 봐서 몇 등급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영재 교육보다도 그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모든 자사고를 가든 과학고를 가든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현행 성적만의 강조인데
이것도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거거든요. 학생이 아이가 하나 정도 틀렸고 2개 정도 틀렸고 저는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수로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는 게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갔을 때 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점을 맞으면 기분이 좋죠. 아이가 기분이 좋긴 한데 90점 받고 92점 받은 학생이 100점을 받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도 심화 공부를 합니다. 네, 그 중등 심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100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등급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아이가 100점 맞은 거 잘했다. 하지만 92점 받고 88점을 맞았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고등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최우선을 목표로 두셔야 된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사고나 과학고도 사실 영재고는 이제 뭐 내신 안 보기도 하고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밖에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수능, 수학 내신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너무 중등 내신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80점을 넘어서 어느 정도 학생이 잘 공부하고 있다는 기준은 분명히 있으셔야겠죠. 있으셔야 되겠지만 중등 현행 성적을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뭐 이런 N회동만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은 조금 이제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적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또 공통수학 원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아이가 백수도 했고 지금 현행 수원이죠. 미적분 수도 했는데 왜 고1 수학을 못하지? 그럼 학원에서 이제까지 뭘 배운 거지? 약간 이런 의문을 중3, 고1 때 많이 가지시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한 회의감과 어떤 후회 같은 게 밀려오고 학생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미적분까지 했었는데 왜 고1 수학을 이렇게 어려워하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잡고 가는 게 지금 초6, 중1, 중2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오늘 설명회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좀 하나 사진으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요소인데 제가 이제 표로 좀 준비했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필평가 KMO나 중등 심화 분류 있죠. 이거는 사실 영재학교 과학고 갈 게 아니면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부 관리, 중등 학생부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추천서, 면담 면접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여러 영재학교에서부터 외국까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등 내신 고등 교과 선행, 고등 등급 만들기는 고등 1등급 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 고1에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소들은 이 영재학교 과학고 자소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입 학생부 종합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학생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학 탐구하는 실험 대회를 나간다든가 보고서를 써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고2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입을 위해서 학생부를 고등학교 때 학생부 준비를 할 때 좀 학생이 감을 잡아가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놓으면 좋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챙겨놓으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중등 내신 잘 다지기. 중등 내신 잘 다지기는 100점을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이 1-1, 1-2, 3-1, 3-2, 2-1, 2-2, 3-1, 3-2까지 차근차근 개념과 어느 정도 센 정도의 문제들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거랑 고등교과 선행을 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에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안정적인 중등 내신과 고등급 1등급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필수적인 요소들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 고1 첫 시험을 잘 받는 건데요. 이 고1 첫 시험 등급이 고등학교 내내 간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표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체로 한 개 등급이라도 변동이 있는 학생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변동이 없고 2개 등급 이상 변동은 되는 학생은 거의 없죠. 고1 1학기 성적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기 때 좀 했다 하더라도 2학기, 2학년 걸치면서 역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그냥 참고로 잘하는데 이걸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 있으세요. 여기 한번 제가 이 표를 설명을 드리면 1학년 1학기 때 만약에 3등급을 맞았다. 근데 1학년 1학기 한 학기밖에 안 했잖아요. 한 학기 했는데 그 학생 열심히 해서 1등급 만들 수 있는 확률이 0.2%. 거의 불가능하겠죠. 2등급 때 만들 수 있는 확률도 20.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 하얀색 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그냥 성적이 대체로 유지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등급 때 만들었으면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2등급이었는데 한 등급만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1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지금 통계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표는 지금 9등급 체계에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5등급 체계가 된다고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더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그럼 조금 더 쉬워질까요? 등급 하나 올리기가 더 어려워져. 그게 이유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4등급 만약에 지금 요 라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3등급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11% 정도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등급 끝자락에 있던 학생이 1등급을 맞으려고 하면은 24%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의 1학년 1학기 때 등급이 끝까지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등 때에 초등, 중등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는가가 조금 중요하다가 아니라 많이 중요하다.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제가 약간 목에 피가 타는 심정으로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3 학부모님들한테 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약간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2년, 1년,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그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충분히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여러 다른 학원들에서 설명도 들어보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에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확고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들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1 때 수학, 그러니까 이제 공통수학 원투를 잘 해놓은 학생들이 어떤 개념 이해력이나 유형별 연산 능력이나 심화사고력 같은 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등 심화 하면서 이 심화력을 올려야 되지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공통수학 2를 정말 여러 번 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그냥 심화 블랙lab을 풀어보고 정석 풀어봐라가 아니라 고등 내신 시험을 봐서 압도적인 성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뭐를 풀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블랙라벨을 풀고 뭐 플래티넘을 풀고 뭐 최상위 수학을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지금 선생님들도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선행
여러 깊이 있게 많이 안 했던 학생들도 고1 수학 튼튼하게 한 학생들이 결국에 심화를 끝까지 이적분까지 안 했었다 하더라도 작년도 그렇고 서울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다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제가 소개를 또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신 수능과 연관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가르쳤던 학생이고 제가 마지막에 고3에 맡았던 학생인데 우리 학원에 5년 정도 저희 학원에 지원을 했었고 중3 전 시험 잘 보긴 했었는데 고1 때부터 3부까지 계속 1등급을 맞았었어요. 수능도 1등급을 맞았고 근데 이 학생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뀐 과목 기준으로 해서 대수, 미적분 이런 과목들 공부 안 했었어요.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수상수가 공통수학 튼튼하게 해놓고 나서 가면은 제가 실제로 선행을 한 학기만 먼저 해봐도 학생이 개념 습득하는 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 푸는 속도가 정말 확연하게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모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머님도 계시는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중2, 중3 때 90점대 맞았고 그냥 계속 1등급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갔더니 3등급, 4등급으로 뚝 떨어졌어요. 너무 걱정돼요. 학원을 잘못 고른 게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귀인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A등급을 50%를 줬습니다. A등급 50%. 여기 있는 대한여중이나 신성중 같은 경우 안양중 좀 낮기는 한데 제가 대체로 통계를 내보면 안양 지역도 그렇고 대치, 목동 같은 주요 학군지들도 그렇고 40%나 그 이상은 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A 등급이 자사고나 과학고를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굳이 불리한 요소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 학생들을 굳이 이렇게 기죽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지 않게 내는 차원에서 학생들 중에 등급을 충분하게 잘 주고 있다. 네. 귀인중 보시면은 안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중학교 중에 하나인데 50% 가까이 A 등급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특목고 진학 비율이 귀인중이 가장 좋죠. 네. 이렇게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4등급 정도까지 됩니다. A등급 받았던 학생들 퍼센트로만 봐도 4등급 정도가 되고 바뀌는 등급 체계에서도 3등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3등급을 보시면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상 학생부 교과로는 진학이 거의 불가능해요. 3등급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 외고도 그렇고 좀 불리한 요소인데 아무리 자사고 외고라 하더라도 내신 3등급은 좀 영향이 되게 큽니다. 내신 3등급은 좀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 좀 많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무조건 자사고나 외고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중학교 때 성적에서 고등 등급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을 시작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교과에 불리하다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4등급 중후반대가 수도권 직업은 라인 그리고 2등급 정도 라인이 건국대, 동국대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부 교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평균적으로 2등급 정도를 받았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서울에 있는 중위권 학교 이상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갈 건데 이 학교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그 교과 전형 등급대 합격대 등급의 스펙트럼을 지금 범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1점대 중반 정도에서부터 해가지고 2점대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걸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인문 조금 더 낮은 학교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점대 중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까지 걸쳐 있다. 네, 동국대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동대로 형성이 돼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5등급 체계에서는 이게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9등급 체계에서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대에서부터 아주대까지도 이런 라인에 걸쳐 있다. 교과 전형이고 교과 전형은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의미한 거다. 네, 안양이고 떼놓고 안양이고 과천이고 경기예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고가 입시 실적이 높기는 하지만 신성고는 자사고가 아닌 거고 신성고가 입시 실적이 우수한 이유는 정시로 잘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 봐서 보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데 이건 학생부 종합이거든요. 아까는 교과였었고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 등급 때는 대체로는 이거는 그냥 대략만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교과에서 0.5 정도로 더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등급 정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국대 등급대가 1.9였다라고 보시면 0.5 정도로 더해서 2.4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정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오차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은 일반고에서도 가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지만 그런 비율을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예시로 들면 아까 학생부 종합 비율이 57%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자사고 특목고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나머지 일반고가 그 절반이에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반고 중에서도 직윤으로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직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 이 두 학생한테만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끼리 경쟁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최저를 못 맞추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과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지역 인재는 전라도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살았던 학생들, 거의 고등학교를 하고 나왔던 학생들, 경상도 지역에서 몇 년 살았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제 지역 의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계속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선발 인원이 늘긴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인수생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시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1등급 이내로 들어가야 교과로 인서울 할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고 바뀌는 책에서는 2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인서울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설명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다시 표로 말씀드리면 내신은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에 영향을 주는데 내신 교과 1등급을 확보해야 학생부 교과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교과 2등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냥 좋은 학교 가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학생부 종합에서 유리하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정말 좀 머리 싸매고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아이의 성향도 봐야 되거든요. 아이가 그냥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안양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압도적인 내신 성적을 받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이 뭔가 학생부를 잘 챙겨갈 수 있는 성향이 있고 뭔가 성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활동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 속에 섞여서 그냥 공부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외고나 아니면 이제 자사고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요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뭐 일단 자사고는 넣을 수 있으면 보내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무조건 그냥 다 듣기보다는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입에서 내신 등급 확보를 하는 동시에 기술과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등에서는 안정적인 중등 내신을 만들고 고등 1등급 만들기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스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앞서서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비교과 부분은 수행평가 챙기는 거, 수리 면접이 있는데 수리 면접은 가서 그냥 교수님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대체로 수리 면접은 논술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미리 써보고 제출한 다음에 교수님이 그걸 보면서 여기서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냐 하고 답을 다 못 내도 제가 이제 서울대 입시 면접을 본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교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세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래?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추가 대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단서를 못 잡으면 그럼 이제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잘 쓰기만 해서,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수식만 이렇게 써가지고 단답식으로 탁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논술형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수식을 써가는 그런 과정을 미리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 수리면접,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그냥 중요하다고만 말씀드리고 끝낼 수가 없으니까 학원에서 준비한 수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입시 컨설팅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 이력이나 뭐 결과 선택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고요. 지금 현재 초, 6, 중1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학생부를 좀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자사고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외고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컨설팅이 이제 예약을 하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저희가 대입만 하는 게 아니라 고입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는 진단 컨설팅에 일단은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어요. 진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수업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리탐구 수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명칭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수리 면접, 논술형, 서술형 문제, 수행평가 대비를 이제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달라지는 입시 체계에서 고등학교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서술형, 논술형 문제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죠. 대학교에서 면접 역량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속 확대를 하는 데다가 학생부 교과랑 정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기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 지침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행평가에 대해서 구술 발표, 토익 토론, 프로젝트, 실험실, 포트폴리오, 선언 수행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고등학교자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가 아니라. 근데 이제 학기 단위로 성적 40% 이상 반영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40%가 아닌 학교가 없어요. 지금 안양권에서 이미 40%가 다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수행평가 100%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언수령 평가에 대해서는 단답형 완수형 문항을 선언수령 문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지역 학교들을 봤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은 논술형 문제들에 대한 퍼센트고 보셔야 될 게 이 수행평가 비율이거든요. 과천에고 70%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필평가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필평가에서 역량을 키워놔야 수행평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필평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대체로 40% 미치는 학교는 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논술형 문제들도 점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이 논술형 수식을 쓰는 거 써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보시면은 이 안양예고 80%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안양예고는 수행평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기본 개념, 심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단계별 풀이 과정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논술형 문제,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는 1-1을 공부 이미 했는데 중 1-2 공부했는데 근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막상 수업을 해보면은 애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1교시에는 이제 수업이 패드로 볼 수 있는 수업이 있거든요. 수업을 보는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봐 하고서는 앞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계속 첨삭식으로 받아주세요. 질문을 하는 거를 받아서 하면서 일단 그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개념 구조화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그걸 이제 학생이 이제 단답형을 4번이다 5번이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좀 논술형을 써보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중간에 선생님이 한 명씩 계속 다른 교실로 부르세요. 다른 교실로 부르고 앞에 카메라를 놓거든요. 카메라를 놓고 녹화를 그럼 학생이 좀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되는 와중에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못 썼으면은 어떻게 가면 좋겠냐? 개념은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이런 걸 이제 다 선생님 질문을 받으면서 설명을 하게끔 하고 학생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대로 야무지게 설명을 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녹화를 하고 녹화본은 저희 학원이 잘 간직하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께 몇 번 수업 끝날 때마다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학생이랑 같이 보시면서 이제 약간 구박도 하시고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녹화 영상을 매번 보시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면접에 대한 성취도를 계속 점검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강화하고 지필평가, 심화 문제 대비, 수행평가도 대비, 서술형, 논술형 대비하고 대인 면접까지도 미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부터 이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2학년인데 몇 학년 거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수업은 무조건 1-1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1부터인데 학생이 1-1 잘 알아요가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해보면 모르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서에 있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등 개념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나 참고를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과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입시 컨설팅 수리 탐구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아까 포인트 잡고 계시죠? 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1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챙겨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같은 것에 중요할 수 있지만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고1 등급을 1등급을 제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탄탄하게 로드맵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상담을 하면 같이 저희가 고민해보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부분 시스템 설명은 저희 학원 고등부 팀장님이자 중등부도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탑수학학원 고등부 팀장 맡고 있는 박선현입니다. 좀 예쁠수록 목소리가 큰 말이 있어서 다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조금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작으면 좀 목소리를 좀 키워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최강탑에서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면은 주 3회, 중 2번은 담임 선생님과 칠판 수업을 하고 한 번은 1대1 밀착 지도를 통하여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 수업 우리 아이가 지각은 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숙제는 잘 해갔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아실 수 있도록 매일 어플을 통해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달 말 우리 아이가 이번 한 달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이 도형 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한다, 이 부분은 강점을 보인다,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매달 말 전반적인 상황을 글 형식 혹은 전화를 통하여 상담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중등 교재 관리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매일 모든 아이들 교재를 다 걷어서 채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저희 학원 아이 교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 유형에 관한 문제를 대표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지만 나머지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유형별 풀이가 잘 안 된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같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백지에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께서 그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 관련된 유형 문제는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교재만 관리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 총 3단계에 걸쳐서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주말마다 주간평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간평가에 대한 오답 노트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시면 선생님께서 퇴근하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 관리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답 유형과 비슷한 유형들을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원, 큰 대단원이 끝났을 때는 대단원의 각 문제별로 오답 프린트, 그 다음 개념 빈칸 넣기 시험,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드렸던 서술형, 대비 시험까지도 하여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학원을 보내면 아이들이 많으니 과외를 시켜야 하나 진짜 그냥 학원을 보내야 하나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최강탑에서는 두 가지 고민거리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말 과외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주말 과외는 주말에만 이용하실 수 있고 정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주말에 정원 3명 총 2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은 선생님과 맞춤 지도를 할 수 있고 그 배웠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를 나머지 1시간 동안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등은 특히나 이 주말 과외 시스템에서 효과를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 학원 주말 과외를 수강한 친구도 후기인데 저 요 마지막 친구에 대한 후기를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형 단원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중등에서 삼각형의 닮은 성질, 원에서 나오는 원주각 성질에 대한 그런 개념이 부진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와서 다시 중학교 개념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나 도형 단원에서의 주말 과외 시스템을 이용해주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용의료센터인데 이 시스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월요일에 학원을 못 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이렇게 예약 명단에 따라서 그날 뭘 해야 하는지 의료센터 전문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또한 당연히 어플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을 선행한 내신, 고등 선행을 빨리 빼는 게 중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최강탑 수학학원에서는 중등 내신도 챙기고 그 다음에 고등 선행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중등부 과정은 개념 2개월, 응용 2개월 해가지고 총 4개월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혹시나 중간에 내신 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별도로 3주의 내신 대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 콜리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고등 과정은 총 3.5개월, 3개월 반이죠. 그래서 3개월 반을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요게 딱 고2까지 개념, 그 과목이기 때문에 최강탑 수학학원에서는 18개월 안에 고등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도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은 별도로 내신 대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커리대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인데 어떤 반에 들어가서 어떤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중1인데 선행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요게 저희가 지금 그런 경우에 친구들의 커리큘럼인데 보시면 중1 1월 달부터 이제 1-1 선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친구죠. 그럼 그럴 때는 차근차근 중학교 과정을 거치다 보시면 중2까지 모든 중상 과정을 마치고 중3부터는 고등 수학에 대한 선행을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등 내신을 잘 다져야, 그러니까 중등 개념을 잘 다져야 고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선행 돌리기에 그렇게 급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행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은 친구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아이는 조금 선행이 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저희 최강탑에서는 총 4개 반이 지금 이 커리큘럼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1학번, 중학교를 들어가는 친구인데 중2학년까지 커리큘럼이 끝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 3월달부터 3학년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마무리했을 때 고등 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고등 내신, 고등 등급 만들기에 최적화된 교재를 이용하여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반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고등부보다 수업 구성을 더 촘촘히 해주고 계세요. 사실 고등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만들면 되고 전 진도 나가면 되지만 중등부에서는 중등 현행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도 나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등부에서보다 더 촘촘하게 수업 구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총 2번은 담임 선생님과 칠판 위주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시간, 마지막 한 타임은 총 3시간인데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제 한 반의 커리큘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 반은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지금 반 커리큘럼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공통수학 2 과정을 선행을 나가고 있는 반이에요.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 칠판 위주의 진도 위주로 나가는 칠판 강의에서는 공통수학 죄송합니다. 정규 수업을 나갈 때는 공통수학 2 과정을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대1 밀착지도 시간에는 그 주 배웠던 공통수학 2에 대한 테스트, 그 전에 배웠던 공통수학 1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그 다음에 중2기 때문에 계속 고등과정만 할 수는 없어서 그 1시간, 꼭 일주일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현행 복습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행을 나가다가 갑자기 내신 대비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학원 겨울 특강인데 아까 보시면 저희가 2개월 개념 응용 총 2달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심화 과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 1학년 1학기라고 하면은 그
1학년 2학기라고 하면은 1학년 2학기 전 여름방학에 심화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번에 모든 심화과정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학기에 겨울방학 특강을 이용하여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학기에 내신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선행도 다지고 중등 내신까지 챙겨서 굉장히 실적이 좋죠, 저희가. 그래서 100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 못하다는 어머님들께서 집에 못 가실까봐 저희가 일부분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인데 끝이 없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중등 내신도 잘 다지고 고등 선행까지 잘 마무리한 친구들이 고등부에 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등급을 만들어내는지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 미래 같지만 금방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등 친구를 데리고 고등 와서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기본이 교과서 및 교사용 자료를 당연히 2회독 이상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고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내고, 신성고 같은 경우는 뭐 요 교재에서 부교재에서도 이런 점을 변형해서 많이 내고, 그런 점들을 저희 모든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별 출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랑 다르게 고등 내신은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0문제 가까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분이 아니라 45분을 잡고 풀게 합니다. 그래서 5분 같은 경우는 OMR도 작성해야 하고 서술형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절대 50분이 아니라 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든 학교 기출들은 해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 저의 개념 설명 방식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성풀이 해설 제공하고 있으며, 근데 사실 고등과정은 풀이가 굉장히 어렵고 이 문장에서 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영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은 따로 제작해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고등 같은 경우는 시험이 워낙 중요해서 시험 대비 보충 클리닉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아이들별로 시간대별로 와서 보충을 하고 갈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주 주말에 와서 했던 내용은 당연히 부모님들께 꼼꼼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뭘 하고 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갔다 라는 점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그래서 마지막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점문화, 그 다음에 배경고 같은 경우는 학교별 프린트 부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학교별 프린트나 부교재가 나오면 학교별로 아이들을 모아서 모든 문항을 꼼꼼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보시면 조회수가 기본 몇십 회가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총 크게 3가지. 교과서,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린트 변형 문제가, 프린트가 나온다면은 프린트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이건 시험 대비 교재인데, 혹시 어머님들 이번에 낙생고 사건 아시나요? 이번에 낙생고에서 그 직보 자료에서 시험에서 똑같이 20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재시험을 치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저희 강사기에서는 조금 센세이션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직보 자료에서 많이 냈는데 저희 아이들이 못 알아봐줘가지고 제가 그 이슈에 오르지 못했다는. 네. 심지어 제가 동안고 같은 경우는 직보 자료에서 그대로 이게 전날 풀 문제인데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꿔놨는데 애들이 봤던 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 풀었다 그래서 안타까웠다. 그래서 보시면 틀렸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 제가 그 이슈에 오를 수 있었지만 아니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적중을 한 문항이 사실 이 문항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또 다 실었다가는 집에 못 가실까봐 제가 일부분만 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가 기본 40%, 많게는 80%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줍니다. 또 이번 요 수행평가 문항 같은 경우는 양면고 수행평가였습니다. 양면고가 이번 수행평가 비중이 60%였고, 요 점수 그대로 지금 제가 형광펜 친 요 숫자만 바꿔서 냈었고, 틀리면 그대로 일정 감점이 되기 때문에
한 5번 이상 풀어가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절대 깎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5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그게 힘들지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성적 향상 사례인데요. 보시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방에 올라간 친구도 있고요. 사실 5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다는 거는 등수로 치면은 130명을 제쳐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 꼼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는 이 친구들이 성적을 올렸을 때 다시 내려가지 않고 쭉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고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우수자인데 이것도 집에 못 가실까봐 일부분만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 저희 대학 입시 실적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까 위에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친구, 이화여대 약대 붙은 친구, 서울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요 라인이 이제 어머니를 알고 계신 메디컬 계열이랑 스카이 계열인데 요 친구들 모두 저희 학원의 장기 재원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등 때부터 꾸준히 따라오고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믿고 진행을 해준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강탑에서는 저희 최강탑만의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꼼꼼히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모님들의 그 신중하고 꼼꼼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중에 오늘 신규 상담을 예약하시거나 하고 가시는 부모님들 있으시면은 저희가 원장님께서 할인 혜택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상담 예약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